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토요타의 7인승 대형 SUV죠. 하이랜더입니다. 우선 이 녀석 경쟁자부터 빠르게 살펴보죠. 현대차 팰리세이드 있고요, 혼다 파일럿도 있고요, 포드 익스플로러도 있고, 그 다음 이 녀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명확한 포지션으로 라이벌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는 또 다른 아주 또 강력한 무기도 하나 갖고 있어요. 바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죠. 그리고 나서 이 차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본차 맞긴 맞는데 미국 차스러우면서도 또 일본차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이랜더 어떤 느낌과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토요타 하이랜더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가 나온 지 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미 뭐 디자인 그리고 상품성 리뷰 많이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핵심 부분만 간략히 빠르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 디자인 솔직히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요즘 특히 현대차와 기아 디자인에 아주 집중을 많이 하고 정말 멋있는 차를 많이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하이랜더 좋게 말하면 좀 너무 수수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녀석은 미국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섬세한 디자인이나 무언가 막 화려하게 이런 기능보다는 정말 이 이동의 본질, 그리고 어딘가 고장났을 때 내가 정말 집 앞마당에서 바로 고칠 수 있게끔 편의성인 모든 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토요타 역시 이 하이랜더는 미국, 이 북미 시장을 겨냥한 차답게 그런 특징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무난하게 아주 얇게 생긴 테드램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주간주행 등은 물론 이쁘게 켜지긴 하지만 방향지시 등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릴의 모양도 그냥 익숙하죠.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으면서 뭐 크롬 도금 정 가운데에 이 토요타 로고와 함께 뭐 아주 얇게 한번 처리해 놓는 정도로 끝을 냈어요. 범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양끝에 작은 안개등과 함께 살짝 안쪽으로 파놓은, 그리고 맨 밑에는 가로로 길게 공기를 최대한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정말 담백하게 디자인을 해냈습니다. 하이랜더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저는 바로 이 옆모습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팰리세이드라든지 익스플로러라든지 신형 혼다 파일럿, 그들과 비교해서도 하이랜더는 아주 독보적인 옆태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런 대형 SUV들은 조금 더 볼드하고 남자다운 무언가 직각이라든지 직선을 많이 사용하는 데에 비해 하이랜더는 부드러운 곡선을 최대한 많이 넣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뒤쪽 팬더로 쭉 올라오는 이런 곡선 라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팬더도 그리고 도어 면적도 상당히 굴곡, 이 R값을 많이 줘서 무언가 볼륨감을 조금 더 강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열 유리창에서 요 3열로 넘어가는 이 별도의 쪽창, 쿼터 글라스라고 하죠. 대부분의 라이벌 SUV들은 직각으로 상당히 큼직한 면적을 형성하는 데에 반해 하이랜더는 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듯한, 그래서 날렵하게 꼬리를 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급 세단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상당히 독창적인 디자인을 해냈다라는 부분도 이 팬더 볼륨과 함께 잘 이어지는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녀석은 무언가 정통 SUV스러운 막 험로 아니면 오프로드를 달리기보다는 지극히 도시명 패밀리 SUV의 성격을 지향합니다. 보통의 SUV들은 요 아래쪽에 뭐 돌이 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이 전체적인 디자인 맥락으로 좀 강해 보이는 SUV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덧대 놓는데, 하이랜더는 동일하게 차체 컬러와 똑같이 칠해 놨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라이벌과는 조금은 다른 차이점을 알 수가 있죠. 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SUV 특히 트렁크의 공간 활용이라든지 조금 더 듬직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로형 테일램프를 많이 사용하는 데에 반해 하이랜더는 가로로 길게 빼놨어요. 이러면 조금 더 세단 같은 느낌을 잘 전달해 주거든요. 무게중심도 살짝 낮추는 듯한 시각적 효과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하이랜더는 앞과 옆, 뒤의 디자인이 나름 일맥상통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물론 요즘 자동차들의 디자인 트렌드죠. 뭔가 굉장히 얇게 처리하면서 좀 세련미라는 부분은 좀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엉성하거나 별로다, 호불호가 갈린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일관성 있는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한 이런 토요타의 하이랜더도 분명히 독창적이고 본인만의 성격을 명확히 강조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토요타 하이랜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구성도 외관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무언가 시선을 확 끌어당길 만한 구성은 조금 덜하지만, 즉 세련미라든지 좀 모던한 맛은 좀 약하지만 반대로 기능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오히려 이 차를 오랜 시간 굴리면 굴릴수록 더 진한 매력을 풍기는 게 실내 구성, 대표적으로 인테리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풀 디지털 계기판, 선명하기도 하고 뭐 주행 모드별로 각각 바뀌는 그래픽도 꽤나 화려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2.3인치
10인치 모니터, 개인적으로 정말 큼직하게 와이드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꽤 마음에 들고요. 이 안쪽 구성도 꽤나 단순하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 실행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 구현의 UI 측면에서는 크게 불만을 찝어낼 부분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순정 내비게이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아틀란 내비를 사용을 하지만 네이버 클로바 기반의 음성 인식이 꽤나 뛰어나고 아주 빠르게 연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정쩡한 일반 수입차 브랜드의 순정 내비게이션보다 오히려 지금의 이 구성이 더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더 쓰기 편하고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마저도 나 좀 불편해 이러면 애플 카플레이 연동하면 돼요. 무선으로 당연히 표현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 알맞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 이 하나의 통 패널로 똑같이 다 이어져 있어요. 송풍구까지 마찬가지예요. 우선 차 자체가 크고 이 패널 자체가 매우 한 덩어리로 크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각각의 버튼 구성도 꽤나 크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운전을 할 때 직관적으로 누르기에도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아래쪽에 한 단 살짝 꺾어 놓아서 만들어 놓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쓰임새가 좋았습니다. 일단 크기도 뭐 갤럭시 노트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큼직한 휴대폰들 다 바로바로 툭툭 수납을 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휴대폰을 굳이 놓지 않더라도 뭐 지갑이라든지 뭐 휴지라든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운전하면서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요 홈을 파아 놓은 게 굉장히 센스 있네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조수석까지 이 홈이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안쪽에 마감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이런 구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능적으로 완벽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잘 해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센터 터널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현대차 기아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이 모습 자체도 이제는 조금 올드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드드득 변속기가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리고 컵홀더 큼직하게 뚫려져 있고, 이 안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 USB 충전 3개나 마련을 했어요. 앞쪽에 별도의 12V 소켓, 우리가 원하는 각종 주행에 도움이 되는 버튼들도 정말 깔끔하게 각 맞춰서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가 기능 특화적으로 정말 제대로 만든 SUV 세그먼트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했던 거, 저는 이 센터 터널 이 끝에 위치한 콘솔 박스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열거나, 뭐 유럽차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열리죠. 근데 얘는 미닫이에요. 이거 진짜 편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운전을 할 때 그냥 촥 열어서 바로 아래쪽에 레일이 한 단 더 있고 굉장히 깊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 구성 같아요. 이 앞쪽 포켓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리고 북미 시장을 겨냥한 차라는 걸 또 하나 알 수 있었던 포인트가 요 위쪽에, 일단 요즘 선글라스 케이스 많이 없거든요. 네,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살짝 틸팅을 하면 이렇게 2열과 3열을 볼록 거울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재나 이런 구성 퀄리티는 솔직히 뭐 엄청 뛰어나다라고는 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컬러 조합을 좀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살짝의 고급감을 주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도어 패널의 우드의 느낌 나는 이 장식이라든지 가죽에, 그리고 스티치의 형상, 이런 거는 확실히 토요타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렉서스 아니잖아요. 우린 토요타 하이랜더를 보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편의 및 안전 품목 살펴보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각각 제공을 하고 있고, 메모리 시트 운전석 쪽에 있죠. 열선 핸들도 위치해져 있고, 오토 하이빔, 여기에 어라운드 뷰, 특히 바닥면까지 투명하게 비춰주는 아주 거대한 SUV를 주차하거나 골목길을 지날 때 매우 유용하죠. 그리고 나서 룸미러를 한번 딱 틸팅을 하면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을 해서, 특히 이렇게 3열 대형 SUV는 뒤쪽이 잘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꽤나 섬세하게 잘 챙긴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꽤나 디테일하게 정보를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JBL 사운드 시스템 의외로 꽤 풍부한 소리를 전달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하이랜더가 갖고 있는 꽤나 좋은 탄탄한 상품 구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요타 하이랜더 2열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적인 이 차의 구성부터 깔끔히 말씀드리면, 223 구조의 7인승 SUV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독립식 캡틴 시트 탑재를 해놨는데, 시트의 면적도 클 뿐만 아니라 레일이 움직이는 각도나 이 리클라이닝 과정도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유용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일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1열에서 2열로 넘어갈 때 단이 한 번 더 위치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높은 단으로 그대로 3열까지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열을 앉았을 때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각이 접히는, 허벅지가 무릎에 닿는
이런 시트의 형상이라든지 최적의 각도, 이 아래쪽에도 꽤나 깊은 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밀어 넣고 여유롭게 발을 흔들어도 전혀 앞사람과 접촉이 되지 않죠. 그만큼 2열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했고 2열 거주의 이 편의성이라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게 하이랜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열을 위한 기능을 몇 가지 살펴보면 각각 열선 시트 정 가운데 콘솔에 위치해져 있고 별도의 공조장치 버튼도 깔끔히 액정창과 함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송풍구는 요 위쪽에 천장에 붙어져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도 수동식으로 깔끔히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 정 가운데에 컵홀더 트레이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온전히 2열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토요타가 이 하이랜더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이쪽에 집중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더 이 정말 온전히 7명이 앉았을 때를 가정하고 1열을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2열도 3열을 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금 세워 놓을게요. 이 정도 맞췄을 때 3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죠. 네, 토요타 하이랜더 3열에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왜 갑자기 앉으니까 그냥 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데, 대표적으로 요 무릎 공간 빨리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많이 떠있죠. 즉 불편하다는 거예요. 시트 자체도 워낙 낮기도 하고 특히 이 발 놓는 공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이 레일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꽤나 많고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행히 등받이 각도는 많이 조절이 돼서 기댔을 때 느낌은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쪽창의 부분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개방감이라는 부분은 또 많이 적기도 해요. 그리고 편의 품목도 이 전용 송풍구 쪽과 아주 작은 컵홀더 2개 이외에 뭐 USB 충전할 수 있는 포트나 이런 건 보이지는 않네요. 웬만하면 그냥 접고 트렁크를 좀 더 크게 쓰는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토요타 하이랜더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매우 천천히 전동으로 쫙 열리는데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딱 스페이스 공간을 봤을 때 3열까지 모두 열었을 때 공간이 나름 꽤 나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한 편이에요.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말이죠. 이 아래쪽에 물론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작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그냥 잔짐 정도 넣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지금 최대한 눕혀 놓은 건데 무언가 짐을 싣거나 할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수직으로 세워서 박스라든지 공간 활용을 좀 더 크게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완전히 플랫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헤드레스트도 자동으로 딱 접히면서 내려갑니다. 물론 버튼 같은 건 없습니다. 라이벌 차들은 쉽게 버튼이 있겠지만 이 역시도 언젠간 장고장의 소지가 있다 라고 북미 시장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를 감안하고 최대한 수동으로 만들어 놨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열을 접었을 때 공간 트렁크 잘 나옵니다. 매우 잘 나오는 편이고 2열까지도 접어 놓으면 더 크게 뭐 에어매트 깔고 차박 이런 거 문제없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토요타 하이랜더 앞서 내외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 이 차의 진짜 장기는 바로 주행에서 나오거든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은 대형 7인승 SUV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토요타 하이랜더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직렬 4기통 2500cc 자연흡기 엔진, 여기에 전기 모터, 배터리 조합으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앞쪽 전륜 기반의 4륜 구동 시스템도 탑재를 하고 있는데 모터가 한 180마력대를 보여주고요. 뒤쪽에 별도의 50마력대의 이제 모터를 추가로 얹었어요. 그 결과 시스템 합산 출력 246마력, 최대 토크는 23.9kgm를 발휘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자체가 꽤나 크죠. 현대기아가 사용하고 있는 1.6L 터보 엔진과는 또 다른 맥락 그리고 결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접적으로 지금과 같이 평범하게 운전을 이어나갔을 때는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 특유의 굉장히 매끄러운 가속감이 인상적입니다. 무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지만 엄청나게 급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변속기 특유의 그 고RPM으로 치닫는 사운드도 잘 들리지 않아요. 나름 이런 부분에서도 방음 그리고 흡차음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2.5L 엔진 기반의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굉장히 오랜 시간 만들어 왔고 아주 다양한 차에 탑재를 해온 만큼 조금 더 개선을 거듭해서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굉장히 매끄럽고 이상적인 엔진 필링이라든지 반응 흐름을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내가 막 일부러 어느 지점까지 속도를 짧은 시간 내에 마구 올려야겠다 라고 목표를 갖고 가속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이상은 흐름에 맞춰서 여유롭게 속도를 올릴 때는 정말 만족스럽게 내가 원하는 그 고속 영역까지 손쉽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전이 굉장히 쾌적하다는 거죠. 굳이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속도를 올릴 때 무언가 역동적이게 자극을 주면서 엄청 빠르게 달리는 그런 피로감이 조금 거슬리는 소비자분들께서라면 난 정말 이 하이브리드 차를 맘 편하게 크게 생각 없이 쾌적한 이동의 본질로만 따지고 나서 운전을 즐겨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이 하이랜더의 파워트레인 세팅은 아주 만족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의 이런 방식이 7인승 패밀리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세그먼트의 특징을 잘 살린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하이랜더의 파워트레인 세팅은 크게 단점을 짚거나 아쉬운 점 없이 상당히 차의 성격을 감안하면 만족스럽게 잘 꾸며 넣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벌과는 조금 다른 하이랜더만의 특징을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서스펜션 반응, 승차감입니다. 지금과 같이 살짝 깊은 코너를 빠르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빠르게 꺾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출렁하면서 적당한 롤을 허용을 하는데 이게 뭐 결코 불안하거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 갖고 있는 서스펜션의 특징 때문입니다. 굉장히 소프트해요. 그래서 토요타가 일본 브랜드이긴 하지만 굉장히 미국차스러운 향기가 나는 게 또 이 하이랜더가 주는 승차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엄청 출렁이거나 뭐 롤을 많이 벗어난다거나 이런 건 결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달릴 때 상당히 부드러운 세팅에 좀 초점을 뒀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0인치에 달하는 휠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승차감이라면 상당히 세팅을 아주 매끈하고 부드럽게 잘 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종합해서 볼 때 굳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 놓을 필요는 전 없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노멀에 놨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쭉쭉 뻗어 달릴 때 그 이동의 만족이 굉장히 좋은 게 하이랜더이고요. 물론 에코 모드에서는 극강의 연비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뭐 거기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노멀 모드에서도 연비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한 100km 이상 쭉쭉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가감속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랙 컴퓨터상 연비는 13.7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 숫자와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내가 정말 도심에서 마음먹고 에코모드에 진짜 효율만을 위해서 주행을 한다 하면 17km 때도 거뜬히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정속주행 이어나갈 때도 15km 이하는 내려가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이 연비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독보적이면서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하이랜더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물론 246마력이라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라이벌 대비 조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요즘 차들이 뭐 워낙 성능도 상향 평준화되어져 있고 라이벌 역시 300마력대에 위치해져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막상 고속 영역에서 다시 가속 페달을 쭉 밟아보면 그런 느낌은 잘 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매끄럽고 시원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기 모터 특유의 그 순간적으로 힘을 쫙쫙 뽑아내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체감 가속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의 속력을 굉장히 경쾌하게 뻗어 나가주는 중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이 숫자만 보고 차를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 차는 분명히 그 숫자 이상의 굉장히 경쾌한 가속감을 잘 전달해 준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토요타 하이랜더 잘 만든 차는 맞습니다. 굉장히 토요타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이 스며들어 있고 또 내구성이라든지 이 오랜 시간 차를 굴리면 굴릴수록 굉장히 깊은 매력을 내게끔 만들어 놓은 이 탄탄한 상품성이 운전을 하는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이 탑승자로부터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든 차는 맞아요.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면 일단 6천만원 중반대의 트림이 있고 7천만원 초반 7,400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죠. 수입차이기도 하고 확실히 비싼 건 맞지만 또 포드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혼다 파일럿이라든지 또 수입 라이벌에서 또 놓고 비교해보면 뭐 엄청 터무니없이 비싼 건 또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6천만원대의 트림이 꽤나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팰리세이드도 완전히 막 이것저것 풀옵션 다 때려 넣으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들죠.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의 이 파워트레인을 얹었다는 건 하이랜더만의 굉장히 큰 강점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가격적인 측면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토요타가 줄 수 있는 품질, 탄탄하면서도 오랜 시간 차를 끌어도 크게 걱정 없이 그만큼 차에 엄청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뭐 여유롭게 이동의 본질 그 자체를 즐기고 싶다 하는 소비자분들께서라면 하이랜더는 분명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3열 7인승 갖고 있는 대형 SUV는 연비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동계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은 그런 골치 아픈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속 시원하게 어디든 떠날 수가 있죠. 심지어 도심 속에서 월화수목금 주중에도 알맞게 탈 수 있을 정도의 꽤 좋은 경제성을 갖췄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팔방미인 성격을 지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라이벌은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가 없기 때문이죠. 디자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세련미, 모던함이 살짝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기능이 아예 없거나 너무 별로거나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 퀄리티를 이상적으로 딱 알맞게 무난하게 잘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자기만의 성격을 완벽히 갖고 있는 토요타의 3열 7인승 대형 SUV이죠. 하이랜더 다시 한번 리프레시 컨텐츠로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